한마디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말을 언제 듣고 싶나요? 나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들었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은 지은입니다. 올해 36. 서울 외곽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단정한 삶처럼 보이지만 제 인생을 한 장씩 펼쳐보면 빵 냄새처럼 달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웃으며 참아내는 법만 늘어났을 뿐이죠. 몇 년 전 저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 있었어요. 잘생기고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 예쁜 딸, 작지만 따뜻한 집.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게 진심으로 잘해줬던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이혼해라. 내 아들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놈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과거로 조금 돌아가야 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대학교 친구들 모임이었어요. 그의 첫인상은 뚜렷했어요. 환한 피부, 선한 미소, 말투는 조용했지만 배려심이 느껴졌죠. 저는 그런 사람에게 쉽게 빠졌고 연애는 오래가지 않아 임신이라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 낳자.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믿었어요.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가족은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죠. 그 아이,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 같구나. 그런 애면 믿을 수 있어. 사실 저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하던 저를 도와줬던 선생님. 그분이 바로 지금의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 후 시어머니는 늘 냉정했고 남편은 바빴어요. 제가 기대고 의지한 사람은 오직 시아버지뿐이었어요. 그분은 아이를 돌봐주고 아침이면 같이 빵을 구우며 저에게 제과 기술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고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갖는 게 꿈이 됐죠. 하지만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진단 결과는 폐암 말기. 병원에 계신 시아버지를 돌보는 건 저 혼자뿐이었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힘들다는 이유로 피했고 그분을 정성껏 간병하는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그분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은아, 다들 나가 있을래? 너한테만 할 말이 있다. 병실엔 우리 둘만 남았고 시아버지는 힘겹게 말문을 여셨어요. 지은아, 너 이혼해라. 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건 실수였던 것 같구나. 내 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 그는 고백하셨어요. 남편이 학창시절 친구를 괴롭히다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였고 그 일로 인해 자신도 교직을 내려놓아야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그 여자는 임신했고 네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사업 핑계 대며 다른 인생을 준비하고 있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머리는 멍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넌 내 딸 같았어. 더는 희생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널 지켜줄 사람은 없단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여자의 선택, 한 남자의 진심,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님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없었어요.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죠. 사진, 문자, 음성,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그대로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의 사진, 임신 사실, 그리고 우리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그 여자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남편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슬퍼하는 척했고, 시어머니도 울며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떠들었지만, 그분이 병원에 계실 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조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은 제 어머니에게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어머니랑 외할아버지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사업이 궤도에 오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돈 다 갚아. 모든 조문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이 외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녹음까지 전부 틀었어요. 이 남자, 장례식 끝나면 저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재혼할 계획이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 여자는 교사 직업을 잃었고,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사채 빚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달동네에서 전전하며 살고 있다더군요. 가끔은 안타깝지만 이건 그들이 만든 결과일 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다시 그려나가고 있어요. 제가 굽는 빵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삶을요. 저는 3살 된 딸아이, 2개의 캐리어, 그리고 끝나지 않은 상처와 함께 남편의 집을 나왔어요. 작별 인사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잠시 머물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는 깨달았어요. 난 피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어느 날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딸아이가 제 다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빵 만들래.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처음 임신을 알았을 때 두려움에 떨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삶의 이유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기로, 직접 굽는 빵, 제가 만든 인테리어,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이름은 하얀 꽃. 처음 3개월은 참 힘들었어요. 손님도 없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길이 맞나? 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 문이 열리고 종이 울렸어요. 흰 셔츠에 우산을 든 남자가 조용히 들어와 말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설탕은 빼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만든 빵 중에 제일 맛있는 걸로요. 그날 이후 그는 매번 비 오는 날이면 찾아왔어요. 책을 읽을 때도 있었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할 때도 있었죠.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았고 그도 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우린 조용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을 무렵 그가 말했어요.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거절은 안 돼요. 일단 드러나 보죠. 웨딩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어요. 결혼하세요? 상대가 괜찮다면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전 예전에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다시 가능할까 의심했죠. 하지만 하늘도 비가 오면 다시 맑아지듯이 사람 마음도 아프고 나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고 거짓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비 오는 날에도 떠나지 않을 사람. 그게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날은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것처럼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늘 그렇듯 카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다. 진열대 닫고 빵 굽고 커피를 내리던 중 카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전 남편, 아무 연락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그가 내 앞에 나타났다. 지은아, 잘 지냈어? 그 목소리. 한때는 내가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이젠 들을 필요도 없는 목소리. 나는 차갑게 말했다. 손님으로 왔어?
아니면 또 문제를 만들러 왔어? 그는 말없이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예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한 자리라며 자랑하던 그 자리. 이젠 매일 아침 꽃을 꽂는 나만의 평온한 자리. 보안 요원 부를까? 아니면 스스로 나갈래?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방해하러 온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웃음이 났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미안해. 나를 배신하고 우리 가족 등쳐먹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그 사람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 삶이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해? 그는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예전 사업 계약서야. 빌렸던 돈 정리해서 갚고 싶어. 다 갚진 못하겠지만 책임지고 싶어. 나는 그것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밀어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야. 네가 가져간 건 시간이고 믿음이고 내 인생의 일부야. 그건 돈으로도 안 돼.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돌려줄 자격 없어. 그가 일어나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지금은 불쾌한 손길. 나는 즉시 손을 빼며 말했다. 건드리지 마. 과거의 남자는 지금의 나를 더럽힐 수 없어. 지은아, 너 정말 변했구나. 아니, 이게 원래의 나야. 네가 몰랐고 끝내 외면했던 진짜 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 잃었어. 사업도, 그 여자도, 돈도. 이제 남은 건 병든 엄마와 나 자신뿐이야. 넌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어. 그걸 뒤늦게 알았을 뿐.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빛은 눈 감은 사람에겐 필요 없어.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나는 그를 불렀다. 잠깐. 나는 서랍을 열어 고소장 사본을 꺼내 그 앞에 놓았다. 그가 친정에서 빌린 돈과 위장된 투자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이 서류 아직 제출 안 했지만 그건 내가 바빴기 때문이야. 다시 내 인생에 기웃거리면 바로 제출할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고 나갔다. 이번엔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날 밤 내가 카페 정리를 마칠 즈음 그가 왔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함께 살아주는 남자. 그는 종이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 좀 특이한 손님이 왔다지? 나는 웃었다. 응. 그 사람은 폭풍 같았어. 근데 너는 햇살이야.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창문 열자. 햇살 들어오게. 나는 과거를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재라는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젠 바람이 불어도 무섭지 않다. 누가 들어와도 다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혼한 지 3년 후 나는 지은이는 병원 복도에서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울던 그 여자가 아니다. 오늘 나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다. 나는 울지 않는다. 떨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다. 드디어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서는 날이구나. 그건 수천 명이 모인 성대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셀럽도 없고 폭죽도 없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정중하고 따뜻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엄마, 내가 전 남편을 떠날 때 말없이 울음을 삼켰던 그 사람. 외할아버지,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나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구나. 그리고 우리 딸 아름이 작은 공주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내 옆에서 조잘댔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결혼할래. 나는 웃었다. 행복하면 돼. 누구랑 결혼하든 엄마는 네가 울지 않는 사람이면 돼. 오늘 내가 결혼하는 남자는 부자가 아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그는 내가 무너졌을 때 이유를 묻지 않았다. 고객 하나 없는 카페에서 희망 없는 날들에도 나의 곁을 지켰다. 평생 책임질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힘들 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줬다. 결혼식장은 한강변의 작은 호텔이었다.
하얀색과 연한 파란색으로 꾸며졌고 유리창 사이로 봄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왔다. 조용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위기. 나는 외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었다.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그저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람만 바라봤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우린 서로의 과거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에겐 함께할 미래만 있으면 돼.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작게 속삭였다. 너무 예쁘다. 근데 앞치마 입은 내 모습도 난 여전히 좋았는데? 나는 웃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흘린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결혼식은 마치 잔잔한 클래식 음악처럼 흘러갔다. 방해하는 사람도 드라마 같은 사건도 없었다. 그저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눈빛뿐. 주례가 물었다. 지은 양, 이 남성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당신의 동반자이자 위로자이자 함께 상처를 치유할 사람이 되는 걸 동의합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동의합니다. 그도 바로 대답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항상 그녀를 웃게 하진 못하겠지만 그녀가 울 때 곁에 있을 것이고 그녀가 포기하고 싶을 때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걸음 물러나면 제가 한 걸음 다가가 안아줄 겁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름이는 꽃잎을 뿌리며 뛰어다녔다.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슬픈 장은 끝났다. 이제는 아름다운 챕터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난 뒤 나는 신혼방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그가 다가와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피곤해? 아니, 그냥 마음이 평화로워. 그는 내 뒤에서 나를 감싸 안았다. 사랑받기 위해 꼭 결혼이 필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넌 정당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아내라고 불리는 게 의무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부르는 거니까. 나는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끝까지 곁에 있어준 그 사람. 고마워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떠나지 않아줘서. 그리고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는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넌 내가 사랑을 다시 믿게 만들어준 사람이야. 내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해줬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완벽했던 결혼식. 부서졌던 한 여자가 당당하게 새 삶의 문을 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다. 럭셔리한 별장도 촛불 저녁 식사도 없었다. 우리에겐 단지 서울 외곽의 작은 집 하나,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엔 장미 화분 몇 개, 그리고 남편이 심은 작은 레몬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처음엔 쉬어. 근데 잘 보살피면 나중엔 달콤한 열매를 맺어. 그 말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랬다. 우리는 드라마처럼 살지 않았다. 생활비 문제로 다투고 누가 쓰레기 버릴지로 싸우고 딸아이 아름이의 학원 여부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나는 한때 결혼이 두려웠다. 예전에 그 안에서 길을 잃었었으니까. 하지만 이 남자와는 달랐다. 다툼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한 과정이었다. 어느 날 밤, 아름이를 재운 후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다가와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내일은 요리하지 마. 그냥 배달시켜. 하루 종일 일했잖아. 내가 째려보며 말했다. 결혼 전엔 매일 내 요리 먹겠다고 했잖아.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그치만 매일 먹겠다고는 안 했잖아. 우리는 웃었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매일 함께 싸워도 결국 같은 이불 속에 있는 것. 어느 날 아침 그가 일찍 출근했다. 내가 일어나 부엌에 가보니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밥은 밥솥에 있어. 우유는 냉장고. 오늘 추우니까 두꺼운 외투 입고 나가. PS. 출근 전에 뽀뽀했어. 자고 있어서 안 깨웠어. 고소 금지. 나는 웃으며 그 쪽지를 서랍에 넣었다. 이미 여러 장 모아두었지만 그 모든 글자들이
우리라는 이름의 담요를 짜고 있었다. 예전에는 상처 입은 내 마음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결국 마음은 단지 안전한 곳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았을 때 마음은 스스로 열렸다. 늦가을 어느 오후, 낙엽이 베란다를 스치며 떨어지는 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혹시 언젠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일 그만두고 싶다면 어떻게? 그가 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 땐 그냥 말해. 넌 항상 강할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근데 예전 사람들처럼 갑자기 사라지진 마.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맹세도, 영원히 약속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단지 함께 있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번 무너졌던 사람은 크게 바라는 게 없다. 그저 아무것도 없을 때 떠나지 않는 사람 한 명이면 된다. 우리 집은 작지만 매일 밤 불이 켜져 있다. 주말이면 셋이 함께 샤브샤브를 끓여 먹고 한 달에 한 번은 가계부를 적으며 소풍 계획을 세운다.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일도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다.